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주진입니다. 오늘은 아킬레스건 파열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의 원인으로서는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발바닥이 족저 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탁 이런 식으로 꺾이는 힘을 받았을 때 아킬레스건이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진단으로서는 첫 번째로 환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족저 굴고 발바닥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그런 힘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학적 검사에서 종아리를 이렇게 쥐어 짰을 때 정상적으로는 발목이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움직이는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게 되면 종아리를 압박했을 때 발목에 움직임이 없는 경우 톰슨 검사 양성을 보고 아킬레스건 파열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MRI를 찍어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으로서는 환자의 나이, 활동성, 만성화 정도에 따라서 비수술과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서는 보조기 혹은 캐스트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응증으로서는 환자가 수술을 원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를 원할 때, 두 번째로는 다치기 전에도 걷지를 못하던 환자일 때, 그러니까 어차피 다치기 전에도 못 걸었는데 아킬레스건을 수술한다 그래서 다시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수술을 시행하지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과적인 문제, 예를 들면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 이런 것이 심해서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클 때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근력 약화가 더 많이 발생하고요. 재파열률이 더 높고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서는 절개를 해서 아킬레스건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6주 이내 급성기 때 주로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로서는 재파열률이 낮고 근력도 양호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시행하는 수술 방법으로서는 경피적 봉합술 혹은 최소 절개를 이용해서 아킬레스건을 봉합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적응증으로서는 미용적인 것을 중요시할 때, 결과로서는 아킬레스건 주위에 있는 비복신경이라고 있습니다. 비복신경의 역할은 발목과 발의 바깥쪽의 감각신경을 담당하는 신경인데요. 절개를 해서 신경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최소 절개로 아킬레스건을 봉합하다 보면 비복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비복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발목과 발의 바깥쪽에 감각이 떨어지거나 찌릿찌릿하거나 화끈화끈하는 그런 통증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절개를 하게 되면 창상합병증이나 감염 가능성은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성 파열일 때 수술적 치료로서는 VY 어드밴스먼트 리컨스트럭션이라고 그래서 파열된 지 오래되게 되면 근육이 수축함으로써 파열된 간격이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 직접적으로 힘줄을 아킬레스 힘줄을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건이부 그 상방에서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그런 수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성 파열이고 아킬레스건 결손이 3cm 이상일 때는 이런 수술법을 이용해서 아킬레스건을 재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만성 파열일 때 하는 수술 방법으로서는 FHL, 엄지발가락을 굴곡시키는 힘줄을 이용해서 아킬레스건을 재건해주는 그런 수술 방법도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술 방법은 만성 파열이고 3cm 이상 결손일 때, 경골신경의 기능이 필요할 때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 때문에 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킬레스건 봉합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파열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는 10에서 약 40%에서 재파열률을 보이고 있고요. 수술했을 때는 약 2%에서 재파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파열되는 원인으로서는 보조기를 잘 착용하셔야 되는데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는다든가 보조기를 착용했지만 목발을 사용하지 않고 갑자기
삐끗하거나 갑자기 넘어지는 그런 동작 때 발을 심하게 탁 디딜 때 발목이 뒤로 젖혀지는 그런 힘에 의해서 아킬레스건이 재파열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상합병증이 있습니다. 유병률은 약 5에서 10%. 창상합병증이라는 것은 아킬레스건을 봉합해서 피부를 꼬맸는데 다시 피부가 벌어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킬레스건 주위는 연부 조직이 부족하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창상합병증이 굉장히 높은 부위입니다. 약 5에서 10%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창상합병증의 위험 요소로서는 흡연인,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를 피우게 되면 말초 혈관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창상, 그러니까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다치기 전에 과거에 아킬레스건 주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으신 분들, 네 번째로는 경피적, 그러니까 최소 절개보다는 개방성 수술을 한 경우에 창상합병증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창상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킬레스건을 봉합할 때 너무 이제 실을 당겨서 아킬레스건이 너무 뚱뚱하게 이렇게 봉합하게 되면 안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을 봉합하는 기술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절개를 일반적으로는 가운데 이렇게 절개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절개선을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치우쳐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킬레스건을 봉합하고 피부를 덮어주게 되면 봉합된 아킬레스건 상방에 이런 창상이 존재하지 않고 더 안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창상이 벌어질 위험이 훨씬 더 감소하는 그런 팁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킬레스건의 바깥쪽에 주행을 하는 비복신경을 손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방성 수술을 할 때는 잘 발생하지 않고요. 최소 절개일 때 이 상처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실을 넣어서 꼬맬 때 비복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만일 비복신경이 손상이 된다면 발목과 발의 바깥쪽에 감각이 저하되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